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9일 오전 9시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와 즐거움을 드리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등급이 있습니다. 친구, 동지, 전우 이렇게 등급을 하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갑제 TV의 이 커뮤니티 코너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서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조갑제 TV를 교양 있는 그리고 유익하고 재미가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특히 최고 등급인 전후의 멤버십이 되신 YC, 김현숙, 마리아, 홍미자, 홍혜옥, 데이비드 홍, 김동욱 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맞서서 아주 어떻게 보면 또 외롭게 보이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이 최근에 JTBC를 누르고 시청률 1위로 올랐고 뉴스 시청률입니다. MBC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자 어제죠. 조선일보 일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땅 보도가 오보였다는 정정기사가 났는데 이게 꼭 3년 6개월 만에 난 정정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면에 정정기사 제목이 실린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426억 원에 사줬다. 이런 이 제목인데 한번 이 제목이 정정기사 제목이 일면에 실리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그것은 그 오보가 명백하다든지 오보의 정도가 크고 사회적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보에 대한 복구, 피해의 복구를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아래에 특이한 편집으로 이루어진 이 제목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주었다. 진경주는 우병우 넥슨 거래 다리 놓아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 감아줬나. 진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 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목이 이렇게 깁니다. 이 정정보도 기사문은 이렇습니다. 본 신문은 2016년 7월 18일자 조선일보 조간 1이면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 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 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 감아줬나. 진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 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의 제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지 못하여 500억 상당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애를 먹던 상황에서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넥슨 사이의 거래를 주선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팔아 가산세 납부 부담을 들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특이합니다. 이 기사문은 짧아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 이렇게 보도하라고 정해준 문장으로 보입니다. 이 긴 첫 문장의 뒤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진경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사실이 없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대가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묵인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러한 실제 사실관계와 달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시 넥슨 주식 거래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의 본보 기사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보의 해당 기사들은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6년 7월 이 보도로 인해서 가지고 이 파장이 아주 어마어마한 파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언론의 집중 보도와도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기사가 발단이 되었던 그 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집중 보도의 예비 폭발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것이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오보입니다. 여기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말이 왜 안 들어갔느냐 하면은 요사이는 그런 사과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강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인간적으로 사과를 깊이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보도가 이제 완전한 오보로 밝혀졌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보면은 이 취재한 기자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혐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을 해보라. 설명을 듣고 싶다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때 일면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첫 보도가 피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이미 피해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반론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때 만약 반론을 받아가지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이야기를 뒤에 실어주었더라면은 이런 정정보도를 명령하는 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부터가 기자의 취재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다른 언론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이 사건이 도하 언론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다른 건에 대한 취재로 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좀 딱딱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고 원칙론자니까 기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대 박근혜 정부 사이의 대치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적 대치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11월 말에 JTBC의 문제 많은 그 태블릿 최서원 씨 태블릿 PC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인화물질에 성냥불을 그어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폭발이 된 것이죠. 그런데 6개월 만에 나온 이 보도는 너무나 좀 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자가 비판이 이 경우에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기사 처음부터 이것은 오보라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 오보냐 아니냐는 것은 사실은 그 기사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허점이 다 발견이 됩니다. 저도 기자 생활이 원래 50년째인데 사회부 기자를 오랫동안 한 안목이 이럴 경우에는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도 유일하게 이것은 오보라고 보도한 게 조갑제닷컴이었습니다. 그걸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언제 선거냐 하면은 바로 한참 이 보도가 나가고 있었던 2016년 가을에 조성호 기자가 당시에 조갑제닷컴 기자고 지금은 월간조선 기자인데요. 제목은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넥슨 대표는 일면식도 없고 진경주는 땅 거래와 무관하다 하는 제목의 글을 썼더랬습니다. 조선일보 이 조갑제닷컴의 기사는 우선 조선일보의 사설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7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래를 놓고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 부자는 강남 금사라기 땅이어서 많은 기업이 사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거래가 성사된 측이 왜 하필 넥슨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넥슨이 그 무렵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짓고 있으면서도 강남역 부근에 또 사옥을 지으려고 땅을 사들였다는 해명도 어색하다. 1년 4개월 만에 1,500억 원에 다시 팔았다는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이제 사설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밝혀진 걸 다시 쭉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시간이 넘어가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혀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반쯤 진실이고 반쯤 허위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진경준 씨의 소개로 그 장모가 이 땅을 파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진경준 씨는 물론 넥슨과 우병우, 진경준 씨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이게 다른 건이 폭로가 돼가지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만은 진경준 씨가 거래를 중개한 사실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병우 씨는 넥슨의 김정주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다만 이 계약을 할 때 법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 시절에 계약할 때 뭐 입회한 정도다. 장모를 따라가서 입회한 정도밖에 없다. 취재를 몇 달 동안 해도 그것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변호인을 우리 조성호 기자가 김정주 씨 변호인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인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끝으로 기자는 변호인에게 우병우 수석과 김정주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변호인은 이야기하기를 알려진 대로 진경준 검사장과 김 대표는 친구 사이가 맞지만은 우 수석과 김정주 대표는 일면식도 없다. 그것은 확실하다.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들도 우병우, 김정주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 측과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진경수 검사장의 역할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는 보여진다가 아니라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이 우병우라는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지금 두 건의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과정이 지금 길어져 가지고 구속기간 만료로 일단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최서원 씨에 대한 이 이른바 국정농단도 아니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붙이는 용어인데, 을 왜 몰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직무유기,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왜 사찰했느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은 그 전에는 최근의 수사 선풍 이전에는 좀처럼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는 법인데, 이른바 적폐수사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었던 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 정권 사람들한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요대로 우병우 수석에게 적용했던 식으로 하면은 아마 수백 명이 구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악랄하게 지금 검찰을 손보려고 하고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우병우, 최서원, 박근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포심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정권 놓으면 감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무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이 이 장모땅 무슨 매매 의혹 보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우병우 전 수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아마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언론이 이렇게 사소한 걸로, 이건 사소한 겁니다. 또 억울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잡는 식으로 공격한 것은 아마 한국 언론사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지매입니다. 심지어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사진 찍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째려보았다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기자가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니까 째려보았다. 아니, 째려보는 게 이게 기사가 됩니까? 사람의 표현이나 용모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아주 야만적인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요새 주한 미국 대사의 코수염 가지고 논란을 삼고 있는 이 언론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데, 더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병우 씨의 아들이 뭐 의경으로 복무할 때 운전병이 되었다. 상관의 운전병이 되었다. 운전병은 이른바 꽃보직이다. 이것도 말을 만들어가지고 꽃보직이다. 어떻게 꽃보직을 받았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경찰이 봐준 거 아니냐. 우수석이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 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했는데 다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이 무슨 꽃보직입니까? 차라리 의경으로 근무하는 게 낫지. 운전병으로 있으면 계속 할 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더구나 2017년 3월 조선닷컴은 전생에 무슨 원수가 졌는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모 씨가 1월에 하급차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아주 보도를 했습니다. 우 씨는 의경복무 당시 운전보직으로 전출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기자가 어떤 사람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은 만해사장이 시작됩니다. 특혜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 의심은 누가 합니까? 기자가 의심을 한다 해놓고 기자의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이 세상 5천만 국민 다 의혹 대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걸 가지고 기자가 의혹이라고 해놓고 그걸 기사로 쓰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을 잡는데, 자,
조선닷컴 2017년 2월 21일자 기사. 우병우 또 레이저 눈빛. 원래 이렇게 사람 쳐다보나? 이건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 사석에서도 이런 이야기하면 주먹 다짐하죠. 왜 째려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제목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람을 쳐다보는 방식은 항상 이런가? 이게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 전 수석이 21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도마에 올랐답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자 그 기자를 향해 얼굴을 돌려 정면으로 응시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아니 왜 이렇게 논란이 되죠? 정면으로 응시를 하는데, 직시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도 불려나갔는데 청문회에서 보면은 어느 국회의원도 장모땅 부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그때 가서는 장모땅 이거 매매 의혹 관련은 완전히 오보였구나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종일 신문을 봤는데 가장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이었어요. 그것만 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참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합산해서 징역 한 4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2심 대부분을 거쳐서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와 연결되었다는 이 비극적 사실이고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우리 언론사에서 조선일보가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우뚝 서 있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거의 영웅적으로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 정정 보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큰 사안은 조선일보가 별도로 기사를 내야 됩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한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보를 했다 하는 걸 가지고 한 면 정도 경과 보고를 독자에게 해야 됩니다. 세계의 명문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이 정도의 오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 이미 밝혀지자마자 별도 조사위원회를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오보를 수정하는 기사를 냅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그런 점에서 비정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도 까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정하는 방식에 저는 조선일보의 양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부족한 점이 많다. 저도 조선일보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조선일보를 위해서도 한국 언론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정도 오보를 하고도 지금 듣고 있는 특히 JTBC가 작년에 김용장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미군 군사 정보관이었다. 이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로 가서 발포 명령에 관계했다 하는 희대의 오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군사정보관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보 보고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나중에 밝혀졌는데 지금까지 정정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재판을 통해서 정정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도 늦었죠. 재판하기 전에 스스로 정정을 했었어야죠. JTBC는 그 오보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상 반납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언론 수준이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는커녕 경멸을 받게 되고 권력 가진 사람으로부터 얕잡아 보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감사합니다.